안녕하세요. 힘드림입니다. 자, 요즘 날씨가 추워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부상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다치면은 그래도 돈이라도 벌지만 취미생활 하다가 다치는 것은 정말 억울하고 바보 같은 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1, 20분간의 준비 운동입니다. 마침 구독자분들의 그 요청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제가 하는 준비 운동 위주로 거기 중에서도 꼭 필요한 거 위주로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오늘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나눠봅시다. 뭐 영상에서는 이미 제가 준비 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뭐 굳이 저런 방법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법은 제각기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좋아하는 동작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저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본 운동과 마찬가지로 준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한 가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제대로 된 형태를 가지게 되죠. 준비 운동으로서의 형태. 특히 요즘 유행하는 운동 스타일 그리고 제가 추구하고 있는 운동 스타일 특징들을 보게 되면은 무분할 훈련 혹은 길항 운동 혹은 상하체를 같이 하는 운동 이런 운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스케줄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날의 운동은 몸 전체를 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는 곧 한 부위, 주요 부위만을 워밍업이라든지 준비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몸 전체를 준비 운동을 결국 해야 된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점은 매일 일관성을 가져라. 그리고 둘째, 사람이라는 게 뭐 항상 같은 컨디션이 않은 것처럼 정신 상태도 하루 이틀 정도는 막 나사 빠진 것처럼 그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중요한 점, 순서의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일관성, 매일 준비 운동을 해야 된다. 혹은 매번 운동하기 전 준비 운동을 해야 된다. 매번 운동할 때를 떠나가지고 뭐 매일 준비 운동 정도는 괜찮잖아.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는 날에도 뭐 휴식이라도 뭐 준비 운동 정도는 뭐 어차피 스트레칭까지 포함된 거니까 혹은 훗날 가동성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준비 운동 정도는 매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강조했던 부분 순서의 일관성입니다. 준비 운동이라는 것이 준비 운동뿐만 아니고 그냥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훈련 과정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차후에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 운동에서 결과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겠지만은 적어도 매일매일 하는 동작들에 대한 순서를 까먹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이득이죠. 그리고 또한 준비 운동이라는 그 카테고리 자체에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근막이완이라든지 다른 기타 동작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훗날 해봤을 때는 뭐 유연성이라든지 가동성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미리 우리가 그 정도는 짐작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에서 아래로 쉽게 얘기해서 뭐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으로 이런 방향을 기초로 하고 있고, 그리고 둘째 중앙부에서 말단부, 몸 중앙을 기점으로 했을 때 몸 중앙에 있는 부위로 해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순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특히 이제 세 번째를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데
과도한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 돌리기 하는데 목을 살살 돌려주면 되는데 무슨 뭡니까 그 사물놀이패 보면 저 상모 돌리듯이 고개를 바람 소리 날 만큼 그렇게 힘차게 휘젓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머리 포함해서 어깨 돌릴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계신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관절한테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앞으로 요만한 동작을 할 건데 좀 신경 좀 써라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한 움직임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칭도 그냥 몸 자체에다 준비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지. 무슨 여러분들이 최대를 갈 건 아니잖아요. 체중구를 해가지고 몇 센치 이상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법칙이 없으니까 너무 짧아 늘린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정도 준비를 시킨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과도하게 잡아 늘리는 일이 없도록 그 정도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은 과거에 그 학술지에 기재된 바로는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은 근력 운동 시에 약간 손실을 볼 수가 있다. 근력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몇 퍼센트 정도의 근력 손실이고 어느 정도의 수행 능력의 하락을 가지고 온다라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트레칭을 포기하기에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칭이라는 것이 모든 유연성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를 들자면 계단을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다리에 근력이 좋아봐야 발목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은 발목 주변에 조직들이 손상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또 절대적인 힘보다는 나름대로 가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유연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만큼의 손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간의 손실을 겁을 내서 스트레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게 더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준비 운동이라는 것은 개인 취향에 따라 종류, 방법, 형태를 떠나서 본 운동 및 개인 생활 전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람이 칼질하다가 손끝만 베어도 생활에 큰 변화가 불편함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오는데 관절에 혹은 다른 조직이 상해를 입게 되면은 손상을 입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불편해진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준비 운동 한 시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준비 운동의 반 그리고 잘 짜여진 힘든 본 운동의 반 30분 이렇게 투자를 하더라도 반드시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고 본 운동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저는 현재 그냥 폼롤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그 작은 볼 형태의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요 놈이 이제 그 면적이 좁다 보니까 몸에 닿는 면적이 좁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압박을 해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적이 넓은 폼롤러보다는 럼블롤러나 이런 마사지 볼 형태가 오히려 더 근막이완의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간단한 기구를 쓰다 보니까 과도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30분 넘는 준비 운동에 들어가는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효과도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길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럼블롤러나 이렇게 면적이 좁은 형태의 도구들이 강한 압박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근막 이 안에 효과가 크다고 하거든요. 트리거 포인트에 관한 효과가 크다고 하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론에는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문 떼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육의 결대로 약간 강한 압력을 줘서 살살 밀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뭐 이렇게 준비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뭐 그렇게 좀 부실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개략적인 내용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또 다음 기회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또 그때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줄이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